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22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53쪽, 교과서 80쪽에서 89쪽의 내용입니다. 시장 실패가 왜 일어나는지, 이 원인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원인과 관련된 개념으로 독과점 시장, 외부 효과, 공공재, 공유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시장 실패와 연관지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실패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장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것이 어떤 시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의 기본 문제가 이 시장에 의해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자원 소득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고, 그런 어떤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로는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독과점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재와 공유자원. 자, 이런 공공재와 공유자원에서는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을 때, 많게 생산되거나 소비될 때,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효율적으로 생산되지 못한다 또는 효율적으로 소비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낭비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아예 공급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요인을 보면은 자, 첫 번째로 불안정 경쟁과 시장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남용된다든지, 여기서 시장 지배력은 바로 개별 혹은 소수의 경제 주체가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남용되는 거. 독점 기업이 지 멋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소수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부당한 공동행위, 다시 말하면 금방 얘기한 담합행위, 이런 것들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경쟁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특정 기업이 원재료를 독점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특허제도 또는 정부가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경우, 또는 규모의 경제, 자, 이런 것들이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는 원인인데, 이러한 속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 시장에서 공급자의 공급량 감축이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독과점 시장에서, 자, 그러면은 소비자의 어떤 그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의 공급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제품 차별화 등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적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 또 역시 소비자가 갖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고, 왜 비효율적이냐? 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시장을 우리가 이거 전에 했던 거죠. 시장을 구분할 때 시장 내 기업 수에 따라서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또는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했고, 상품의 동질성은 독점 시장은 하나가 되겠죠. 과점 시장은 동질적이거나 차별적이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적인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은 시장 진입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은 비교적 쉽다 이렇게 나타나고, 기업의 시장 가격 결정권이 독점 시장에서는 매우 크고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다음 과점 시장도 역시 크고, 독점적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은 작거나 없고,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이 가격 수능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이렇게 시장을 경쟁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더 알아보기 두 번째 보면은 그 상품의 종류를 소비의 경합성, 배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제성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적절한 가격을 내지 않으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배제성이라고 하는 거죠. 배제한다는 것은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롯데월드를 이용할 수 없죠. 돈을 내지 않으면. 그거를 배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합성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기존 소비자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속성을 얘기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합이란 말은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동네 근린공원을 생각하면은, 근린공원은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죠. 같이 이용하면 되는 거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경합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경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A, B, C, D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A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거죠. A가. 자, 이거는 사적 재화가 대부분의 사적 재화가 요 A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은 있는 거죠.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고 대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유료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재화들, OTT TV 같은 경우, 또는 뭐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유료 그 멜론에서 듣는 그런 어떤 음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B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C는 뭘까요? 그쵸?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경우죠. 자, 이런 거는 공유자원. 우리가 저 먼 바다에 있는 어장 같은 경우에 거기 돈을 내고 거기 그 어장에 가서 돈을 내고 물고기를 잡는 건 아니죠. 대가 없이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잡으면 다른 사람은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유 자원의 특징이 뭡니까? 경합성은 있지만은 배제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B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거죠. 그걸 공공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BCD 요 개념을 도로로 비유하면 혼잡하다, 한산하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쵸? 서로 도로 먼저 가려고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이 얘기죠. 경합성을 얘기하는 거고, 경합성이 있으면 혼잡한 거고 없으면 한산한 거죠. 그 다음에
배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배제성이 있으면 유료도로, 없으면 무료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경합성 배제성이니까 혼잡한 유료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B는 한산한 유료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는 배제성이 없는 거니까 무료도로고 경합성이 있는 거니까 혼잡한 무료도로 이렇게 되고, D 공공재에 해당되는 거는 도로로 따지면 한산한 무료 도로가 되겠네요. 도로로 비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 실패와 관련돼서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면은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54쪽의 내용입니다.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공공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죠. 공공재 예로는 국방, 치안, 가로등, 신호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가로등 예를 들면은 가로등 대가를 치르고 이 가로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비배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로등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 가로등 이용하는 거 방해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합성도 없는 거죠. 이렇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배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의 성격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의 성격이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 걸까요? 남이 만들면 그냥 이용해도 내 돈 들여서 만들어서 그 물건을 사용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될까요? 적게 생산될까요? 그렇죠. 항상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항상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상 22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